미 대륙을 자전거로 횡단하며 일본군 위안부를 알리고 있는 한국의 두 청년이 오늘 뉴저지 팰리세즈 파크의 위안부 기린비에 도착했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에 있는 유명 약국 체인점과 주유소에서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수년간 지연됐던 플러싱 강변의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의 코리아웨이 변기 사업에 타민족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이번 달부터 새로운 카시트 시행안을 적용합니다. 1살 미만이었던 카시트 후면 장착 연령이 2살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온 대학생 2명이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알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미국 횡단에 나섰습니다. 두 청년은 지난 6월 27일 LA에서 출발했는데요.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린비에 도착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탄 2명의 한국 청년들이 팰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린비를 찾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미 전역에 알리기 위해 LA에서 뉴욕까지 미국 대륙 횡단에 나선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입니다. LA에서 출발해 시카고와 워싱턴 DC를 거쳐 뉴욕까지 무려 3,800마일을 자전거로 달렸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위안부 피해를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두 청년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의 이러한 도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메이저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청년은 들르는 곳마다 일본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참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본 영사관이 있는 곳에서는 미리 준비해간 플래카드를 들고 직접 시위를 벌였으며 지나가는 시민에게 위안부 피해의 진상과 아베 신조 정권의 위안부 부정을 규탄하는 전단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독도 경비대에서 군 생활을 함께한 두 청년은 자연스럽게 역사 문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왕복 항공권 등 대부분의 비용을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해 미 대륙 횡단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울려 퍼지는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미국에서 똑같이 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똑같은 포맷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저희가 비록 크진 않지만 둘이서 열심히 수요 시위를 진행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청년의 이번 값진 도전은 내일 일본 영사관과 유엔 본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범죄 인정과 진정한 사죄를 촉구하는 시위를 각각 열고 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에 있는 유명 약국 체인점과 주유소에서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그냥 봐서는 식별하기 어려운 데다가 언제 설치됐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백구경찰서는 플러싱 다운타운에 있는 듀앤리드와 프랜시스 블러바드 선상 두 곳의 주유소 등에서 최소 4대의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컴포티 서장은 2주 전에 해당 업소 직원의 제보로 스키밍 장치를 발견했지만 언제부터 설치돼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장은 8월 1일 이후에 해당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카드 회사나 은행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카드를 삽입하는 입구에 마그네틱 정보를 읽는 스키밍 장치를 붙이고 그 위에 작은 크기의 피놀 카메라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카메라로 촬영된 비밀번호 등 데이터는 해커의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TM을 이용할 때 카드 삽입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키패드를 한 손으로 가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수년간 지연됐던 플러싱 강변의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가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민 아파트 확충 계획에 포함되면서 그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이 다음 달 플러싱강 유역을 공원과 서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플러싱 강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권고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플러싱 강변의 재개발 공사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지난 2002년 임기 중 추진했지만 그동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민 아파트 확충 계획에 플러싱 서부가 포함되면서 이번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예정지는 노던 블러바드와 루즈벨트 애비뉴 사이 플러싱 강변 일대의 60에이커 규모의 부지로 현재는 오염 상태를 의미하는 브라운필드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싱 강의 정화와 함께 강변 지역을 시민들의 위락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권고안을 공개한 뒤 11월에는 환경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민 아파트를 위해 부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해야 하는 만큼 용도 변경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브로드 애비뉴의 코리아웨이 변기 사업에 타민족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제임스 로튼도 시장도 주민 투표 가능성을 비췄는데요. 주민 투표를 하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저지 지역 일간지인 레코드지가 팰리세이즈팍 타운의 코리아웨이 변기 프로젝트를 보도하면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코드지 인터넷판에 게재된 기사에는 11개가량의 댓글이 달렸지만 전부 펠팍의 한국화 현상에 대해 극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제임스 로튼도 시장 역시 비아닌 펠팍 주민으로부터 코리아웨이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로튼도 시장은 레코드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주민 투표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일각에선 비한인 주민을 의식한 발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펠팍 내 한인 인구는 50%지만 유권자만을 놓고 보면 25%에 불과해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리아웨이 변기의 결정 권한이 변기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종철 부시장에게 상당 부분 넘어간 것과 동시에 이 부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부시장은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인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 신입생이 입학 거부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주립대 버팔로 캠퍼스의 신입생들이 입학을 앞두고 고등학교 측의 실수로 대거 등록을 거부당했습니다.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 측은 지난 6월 졸업한 졸업생의 최종 성적 증명서에 최종 졸업일을 기재하지 않고 대학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주립대 버팔로 캠퍼스 측은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의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뉴욕 주립대 버팔로 캠퍼스는 이미 31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벤자민 카도조 출신 신입생들은 제외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측에 연락하고 몇몇 학부모들은 교감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개학이 9월 9일이라 당장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벤자민 카도조 고교의 부교감에게 출두 명령을 내리고 학부모들에게 성적 증명서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벤자민 카도조 고교는 성적 증명서 등 관련 행정 업무를 팔치먼트라는 회사를 통해 아웃소싱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학부모와 취재진의 연락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소위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예상과는 다르게 변호사나 의사 등 소위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은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1위는 의료보조원이 차지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비영리 단체 영인비서블이 노동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는 의료보조원이 차지했습니다.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의사나 변호사 등은 순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순위권에는 대부분 일상적이면서도 비교적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이 많았습니다. 2위에는 계리사, 평균 연봉 93,680달러, 3위에는 통계학자 75,560달러와 생의학 엔지니어 86,960달러가 꼽혔습니다. 5위에는 컴퓨터 정보 연구가, 6위는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올랐습니다. 그 밖에 약사는 15위, 홍보 및 모금 전문가는 16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25위 안에 포함된 직업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던 것은 정유 엔지니어 13만 달러와 약사 11만 6천 달러, 핵 엔지니어 10만 4,270달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의 상습 주차 위반자 1위에서 3위는 모두 타 지역 주민으로 조사됐습니다. 타 지역 주민인 만큼 벌금 회수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시정부의 재정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재정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차 티켓의 벌금 체납자 1위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미 사이먼 글럭이 11만 8,878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버지니아주 오넨콕에 사는 존 더피 9만 1,235달러, 3위 라미로 가존 5만 970달러였지만 데일리 뉴스가 해당 주소를 방문한 결과 전혀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 회계연도에 뉴욕시가 타주 차량에 발부한 티켓 총액은 1억 8,200만 달러로 지난 5년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이 가운데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재정국 대변인은 뉴욕주에 등록된 차량들은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타주 차량의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티켓을 발부해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국은 타겟책으로 타주 부채 전문 콜렉션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가 이번 달부터 새로운 카시트 시행안을 적용합니다. 원래는 1살 미만이었던 카시트 후면 장착 연령이 2살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또 2살이 넘어도 몸무게가 30파운드를 넘지 않으면 계속 후면을 바라보고 장착해야 합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오늘부터 1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적용되었던 카시트 거꾸로 설치 규정을 2세 미만 혹은 몸무게 30파운드 미만 아동에게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몸무게가 30파운드가 되지 않거나 두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면이 아닌 후면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교통연구기관인 BMJ 인저리 프리벤션은 앞을 보고 앉은 아동은 뒤를 보고 앉는 아동보다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1세 미만의 경우 1.79배, 1세에서 2세 아동은 5.32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세 이상의 아동에게 허가됐던 부스터신 역시 몸무게가 40파운드를 넘겨야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또 부스터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8세지만 몸무게 80파운드를 넘겨야 가능했던 기존 규정은 키 57인치를 넘겨야 한다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벌금 역시 대폭 인상되면서 기존 10에서 25달러이던 벌금은 50에서 75달러로 오르고 역시 오늘부터 적용됐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음식물의 30%는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연방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2010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소매업소와 소비자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1,330억 파운드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 1인당 429파운드의 음식물을 버린 셈이지만 여기에는 뼈와 껍질 등 먹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61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소매업소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의 32%, 소비자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6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은 음식물의 10%를 버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소 30%를 버린다고 한 응답자는 10%에 그쳤고 75%는 자신이 미국인이 버리는 음식물보다 적게 버린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립보건원과 환경보호청은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와 물 등이 들어가지만 결국 쓰레기가 되고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고형 폐기물이 연간 3천만 톤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3D 가상현실, VR이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에서는 VR 컨텐츠의 최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남성이 움직임을 인식하는 카메라에 둘러싸여 모형총을 들고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선 케이블에 매달린 남성이 바람을 맞으며 스카이다이빙 체험을 합니다. 직접 경험하기 힘든 환경을 실제와 같이 체험하는 가상현실 세계 VR 엑스포가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최근 VR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린 이번 엑스포엔 60여 곳의 VR 개발업체들이 참가해 저마다 최첨단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We take that data, we transpose it into a virtual environment live, and then we render it so that you have a full immersive 3D experience, and then it's a social experience as well. 지난 1990년대 초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가상현실 기술은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과 함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엔 주류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인 기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한 2군데 정도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이나 온라인 게임 시장에 비해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생소한 VR은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상태죠. 그러나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VR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게임을 비롯한 실생활까지 VR의 활용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향후 시장은 큰 성장세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화를 거듭해온 VR은 다양한 산업적인 응용 분야가 창출되면서 차세대 신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LA 인근 해안가에서 상어 출몰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엘니뇨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어들의 움직임도 더 활발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어의 날카로운 등지느러미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카약 주변을 맴돕니다. Try to touch his dorsal. He might jump. I know. 미국 샌디에고의 라호야 비치. 근처에 있던 휴양객들은 모두 대피했고 해변은 폐쇄됐습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 중부에 위치한 모로베이에서는 백상어가 파도 타기 하던 여성의 서프보드를 물어뜯었습니다. And I looked under, I like to look at the bottom, and I saw a large object, and I thought, oh, God, doesn't really look like a dolphin, because we see dolphins out there a lot. 서부 해안에서의 상어 출몰은 지난 15년 동안 총 85회 발생했습니다. 모두 5명이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올해는 2주 전 뉴포트 비치에서 상어가 나타난 데 이어 벌써 2번째 상어 출몰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엘니뇨가 생겼고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어들의 움직임도 커져 앞으로 상어들의 출현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해안구조대는 드론으로 상어 출현을 미리 감시하거나 구조용 구명 부표를 사용해 상어를 쫓는 등 상어 공격에 최대한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기혼 남녀의 불륜을 알선하던 웹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이 지난달 해킹을 당했는데요. 가입자들이 자살하는가 하면 이름이 공개된 TV 스타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수천억 원대의 집단 소송까지 잇따랐습니다. 기혼 남녀의 은밀한 만남을 주선하는 웹사이트 애슐리 메디슨.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대놓고 바람을 피우라는 광고에 비난이 거셌지만 전 세계 50여 개국 4천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제 해킹 단체가 웹사이트를 해킹해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We now have hate crimes that are a result of this. There's so many things that are happening. So the reality is, we're saying to you at the end of the day, this is not the fun and games that. 백악관 등 미 정부 기관의 메일 주소로 등록된 회원만 13,000여 명. 가입 사실이 드러난 플로리다주 검사는 사퇴 압력을 받자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While I indulged my curiosity about the site, it never went beyond that. While no laws have been broken. 하지만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텍사스주 경찰관 등 회원 2명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일상을 다룬 미국 리얼리티 쇼에서
혼전 순결을 중시하는 보수적이고 가정적인 이미지로 스타가 된 조시 더거. There's many different definitions of courtship, but for us, it meant really choosing purity, choosing to wait for a lot of things that people would take for granted. So our first kiss was on our wedding day. 하지만 최근 더거가 10대 시절 여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된 데 이어 애슐리 메디슨에 120여만 원을 들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추락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선 바람을 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떼돈을 벌게 됐다는 코미디가 나올 정도입니다. Got all of that Ashley Madison info on the line, making us divorce lawyers filthy, stinking rich. 캐나다의 한 법률 회사는 애슐리 메디슨을 상대로 7천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에서도 회원 8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집단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소통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늘 큰소리치던 애슐리 메디슨. And so if Ashley Madison didn't exist, do you think you'd stop a single affair from happening? Of course not. They would continue to happen on singles dating sites or in the workplace where there's collateral damage. 파문이 커지자 다급히 현상금 6억 원을 내걸고 해커 조직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아직 단서를 잡았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 전자이민 시스템의 수수료 온라인 납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때 이민서비스국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종전보다 줄어들었고 본인이 아닌 누구나 이민국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가족이나 친구, 고용주나 변호사 등이 외국인 등록번호와 국무부 케이스 아이디만 알면 본인을 대신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내 업소들에서 카드 결제 시 소비자의 신분증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하원에서 최근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됐고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때 업소 측이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등 개인정보를 기록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첫 위반 시에는 $2,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텍사스주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텍사스 내셔널리스트 무브먼트 그룹이 내년 3월 예비선거 주민투표에 텍사스주 분리독립안을 올리기 위해서 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룹은 지난 주말 주내 31개 도시에서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주민 7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룹 측은 해가 갈수록 텍사스 주민들과 워싱턴 정부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청소년 커뮤니티 개발국은 지난달 중순 끝난 뉴욕시의 썸머자 프로그램에 청소년 5만 4,263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난 50년간 최다 수치입니다. 썸머자 프로그램은 사기업이나 비영리단체, 시기관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정부가 $1,200만 지원하면서 지원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지만 덥고 습도 역시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덥고 습한 가운데 오후 한때는 곳에 따라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지만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